자, 첫 번째 경기 배구 먼저 하도록 할게요. 도로공사 대 인삼, KGC 인삼공사 하도록 할게요. 자, 도로공사 어제 이제 GS 칼텍스와의 경기가 있었죠. 근데 결국에는 뭐 지기도 했고, 일단은 도로공사가 지금 그 GS 칼텍스전 경기를 보면서 살짝 느낀 게 있는데, 용병이 이제 생각보다 썩 좋아 보이지가 않죠. 여러분이 뭐 다들 보셨을 거예요. 켈시 페인. 이 친구 뭐 라이트고 뭐 키도 191에 뭐 나쁘진 않은데 영 뭐 좀 그렇다. 타점은 좋은데 나머지 부분은 뭐 배구의 센스라든지 그런 부분도 불안하고, 그리고 세터와의 호흡도 잘 안 맞고 뭐 공도 많이 안 주긴 했지만은 전체적으로 올해도 이제 도로공사는 용병을 좀 잘못 뽑지 않았나. 작년에도 고통이 있었죠. 그래서 올해도 저는 박정아가 고통 예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용병이 뭐 도망가기도 하고 박정아 혼자 고군분투를 했고, 직장 경기에서도 박정아 혼자 열심히 했고, 결국에는 캐시에 대한 기대감은 좀 떨어졌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오이 세터가 은퇴를 하고 그 다음에 이고은 세터가 왔는데 아직까지 호흡이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도로공사 같은 경우는 센터 라인을 그래도 좀 활용을 해야 되죠. 정대영 이모도 있고, 그 다음에 배구 천재 배유나가 돌아오면서 그나마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 아직까지 이고은 세터랑 호흡이 또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뭐 도로공사에 이제 득점을 좀 낼 수 있었던 부분, 우리 문가든 문정원 누님이 서브가 굉장히 위협적이기 때문에 그걸 믿고 좀 버틸 수 있었는데, 직전 경기에서는 아주 뭐 서브 에이스가 터지는 부분도 없었고, 특히나 문가든이 수비 쪽에서는 살짝 흔들리는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여줬죠. 그런 점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어, 뭔가 답이 없다고 저는 느껴지네요. 계속적으로. 그나마 이 팀이 살아나려면은 수비에서 잘 받쳐줘야 되는데, 뭐 문가든도 흔들렸고, 추가적으로 나머지 뭐 레프트 자원에서는 박정환은 자기 할 일을 하지만은 뭐 한송이라든지 이런 친구들도 흔들려 주고, 전체적으로 오합 지졸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GS 상대로 잘 버틴 건 있긴 하지만은 용병의 임팩트가 너무 약합니다. 지금 너무 약하고, 그나마 이 팀이 버틸 수 있는 거는 뭐 센터 라인과 문가든의 서브 에이스인데, 그것마저도 지금은 잘 안 나오고 있다. 뭐 확실히 배유나가 돌아오고 나서는 미들 라인에서 득점이 되긴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부족하네요. 뭔가 부족하다. 반면에 인삼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에 달라진 부분이 없는데, 정호영이라는 이제 신인, 이 친구가 결국에는 센터로 포지션을 확정을 짓고 직장 경기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정호영과 뭐 한송이, 뭐 추가적으로 박은진, 뭐 센터는 이렇게 했는데, 뭐 박은진보다도 한송이, 정호영이 나오면서 득점력 가세도 많이 해줬고, 추가적으로 세터도 여기는 바뀌지 않았죠. 염혜선 세터가 나오면서 지속적으로 호흡은 괜찮아졌고, 그리고 뭐 디오프 몰빵, 뭐 직전 경기는 디오프 몰빵이 되진 않았지만 다양하게 공격 루트를 잡아갔죠. 센터도 주고, 그리고 레프트 뭐 최은지 주긴 했는데 뭐 그렇게 큰 기대는 없었죠. 결국에는 여기는 디오프 플러스 센터 라인만 잘 활용한다면은 웬만한 팀들 상대로는 별로 안 질 것 같다. 뭐 저도 끈끈하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추가적으로 리베로 역시도 그대로 오지영과 뭐 노란 있고, 전체적인 조직력은 딴 팀들에 비해서 밀릴 건 없죠. 작년이랑 똑같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나마 여기가 불안한 점은 방금도 말했듯이 레프트 자원이죠. 최은지, 그리고 뭐 고의정, 고민지. 최은지는 거의 확고하게 뭐 주전이 될 수밖에 없다. 나머지 쓸 자원이 솔직히 없어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뭐 고민지라든지 고의정이라든지 누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다 하나씩 삐꾸가 있죠. 하나씩 장단점이 있다. 공격이 되면은 리시브가 안 되고, 리시브가 되면은 공격이 안 되고. 뭐 근데 리시브 기초적으로 뭐 기본적으로 인삼공사도 역시나 수비가 잘 되고, 그거를
이제 메이드 이제 역전을 시키는 메이드로 해야 되는 건데 그나마 뭐 도로공사보다는 인삼이 그래도 수비적인 부분은 괜찮은 편이죠. 뭐 둘 다 수비를 기반으로 하는 팀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인삼이 좀 더 낫고 용병도 이미 검증된 디오프가 있기 때문에 요 경기는 저는 인삼공사가 승리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추가적으로 작년에 시즌을 돌이켜 보잖아요. 작년에 도로공사 상대로 인삼이 거의 한 번인가 아닌가 전승인가 아무튼 상대 전적도 상당히 우위했죠. 물론 도로공사가 용병도 빠지고 뭐 그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인삼이 상대 전적에서도 우세한 부분도 있고 이 경기는 저는 인삼 승을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기준점이 이거 몇이냐? 182.5인데 이 경기는 저는 오버를 볼게요. 뭐 셧아웃 경기는 전혀 나올 것 같진 않고 뭐 최소 뭐 한 세트 이상은 줄 것 같아요. 도로공사도 GS 칼텍스전 하는 거 보면은 그래도 나름 끈끈하게 수비로 버티고 있다. 여기도 뭐 둘 중에 오늘 어디 리시브가 흔들리느냐에 따라서 그 팀이 뭐 와르르 무너지겠죠. 리시브가 흔들리는 팀이 그날 그냥 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2년 동안 인삼 5연승. 그쵸. 아무튼 상대 전적도 인삼이 유리합니다. 많이 유리한 부분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인삼이 선수가 바뀐 것도 아니고 반면에 도로공사는 뭐 용병이랑 세터가 바뀌긴 했지만은 뭐 바뀌면 뭐 합니까? 뭐 더 좋은 애들이 들어오면 모르겠지만은. 이 경기는 저는 인삼 승을 볼게요. 그래도 리시브 라인을 봤을 때는 인삼이 더 낫고 검증된 디오프가 있고 그리고 정호영이라는 신인 이 친구가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표승주 하루에 리시브 1000개씩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중국 축구 하도록 할게요. 표승주가 오늘 말아먹었다고요. 표승주의 리시브는 애초에 기대가 할 수가 없죠. 기대가 할 수 없다. 자, 칭다오대 그 다음에 이제 누구냐? 우한저얼이죠. 맥주대 코로나네요. 맥주대 코로나. 코로나도 맥주잖아. 맥주 더비네. 리시브 안되니 용병한테 조성아 볼을 제대로 토스를 못하네요. 그쵸? 그냥 기초적인 거 리시브가 일단 가장 우선이죠. 배구에서는 리시브가 안되면은 아무것도 안돼요. 자, 맥주 더비 칭다오 대 우한은 어차피 코로나 그거니까 코로나는 맥주죠. 요 경기 뭐 그렇게 재밌는 경기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리고 어제도 중국 축구는 올킬을 했죠. 허베이전도 그냥 오버만 보는 게 좋다. 상하이 상강은 뭐 마엔승에다가 오버가 뜨지 않을까 뭐 쌉 발라버리더라고요. 오늘도 중국 축구 올킬 냄새가 솔솔 난다. 자, 요 경기 자 칭다오 같은 경우 오늘 큰 악재가 생겼다. 큰 악재가 생겼습니다. 무슨 악재? 알렉산드리 공격형 뭐 미드필더 중원의 핵심 현재 7경기 4골 넣은 최다 득점자 퇴장으로 인해 오늘 결장이죠. 그러면은 이제 남은 용병들이 누가 있냐? 부포비치 수비수 용병.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번 시즌 영입한 그 카메룬 용병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 카메룬 용병 한 명 있고 그 다음에 없죠. 없다. 한 명이 더 있긴 있어요. 플러스 알파 누구 있냐? 작년에 메인 스트라이커 용병이 있는데 얘는 현재 부상으로 안 나오고 있어요.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용병이 2명이에요. 2명. 2명인데 일단은 직전 경기에서 카메룬 용병이 골을 넣었어요. 골을 넣었다. 근데 우리 팀에 골을 넣었죠. 저기 반대편에서 골을 넣은 게 아니고
자책골을 기록했어요. 이번 시즌 영입해갖고 좀 잘해라고 이렇게 영입을 했는데 우리 팀한테 골을 넣고 있으니 뭐 답이 없죠. 답이 없고 현재 작년에 메인 스트라이커인 그 용병 이름이 걔가 기억이 안 난다. 걔가 또 현재 빠지고 있고 그러면 이제 앞선에는 기대할 선수가 없어요. 국내 자원 플러스 얘 믿고 하는데 얘는 뭐 자책골 기록하고 답이 없고 뭐 수비수를 뭐 공격에 뭐 앞에 끌어쓸 수도 없고 절망적이에요. 절망적이고 그리고 이번 시즌에 근데 이 친구들이 좀 변태 같은 특성이 있죠. 변태 같은 특성. 기록지를 봐도 최근에 기록들을 봐도 생각보다 잘 안 져요. 안 지죠. 최근에 기록들을 보면은 직전에 허베이전 2대1로 지고 우완저얼전 이제 첫 경기 때 개막하고 나서 졌죠. 오늘 또 하필 우완이네. 그러면 오늘도 지는 거 아니야. 뭐 용병도 없고 뭐 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친구들이 그냥 닥치고 수비만 하면은 생각보다 수비력이 좋더라고요. 라인이 찰지게 두 줄 수비를 세워가지고 진짜 뚫기 힘들게 그것도 오밀조밀하게 골대 이제 근처에 다 모여 있는데 뭐 이게 막 EPL 그리고 라리가 이런 거였으면은 수비를 이제 끌어내려서 공간을 창출하고 뭐 중거리를 넣든 아니면은 뭐 깔끔하게 뭐 킬패스를 넣어주면서 뭐 공간 침투로 해갖고 넣는데 지금 중국 애들은 그런 부분이 안 돼요. 안 된다. 그냥 많이 몰려 있다. 그러면은 자기 스스로 돌파하는 개인 능력은 당연히 안 되고 그냥 크로스를 올려서 뭐 뚫으려고 하는데 앞에 뭐 사람이 막 5명씩 있는데 어떻게 그게 됩니까? 아무리 헤더의 뭐 높이가 높다 해도 걔가 떨어지는 세컨볼 앞에 3명이라는 수비수가 있는데 어떻게 넣어요? 닥치고 얘네가 수비를 세우고 역습으로 간다면은 이변을 또 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오늘 중요한 키포인트는 주전 골잡이가 빠졌다. 그로 인해서 아마 수비적인 전술로 가지 않을까. 그런 전술만 세웠을 때는 뭐 상강전에서도 안 졌고 베이징 고안전에서도 안 졌고 충칭 리판전 그 경기도 이제 초반에 퇴장이 있어갖고 닥치고 수비를 했죠. 근데 역시나 클린시트 경기했고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뭐 칭다오도 이번 경기 쉽게 당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제 반면에 이제 우완절 우한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꼴찌 텐진 상대로 2대1로 승리를 가져갔어요. 근데 그 경기를 봤을 때는 이기긴 했지만은 경기력이 속 좋지가 않았어요. 텐진 테다전. 왜? 어제도 제가 경기를 할 때 말을 해드렸죠. 텐진 텐다 이제 조나탄이 들어오면서 경기력이 많이 나아졌다고. 반면에 우완절은 경기력이 오히려 밀렸어요. 밀렸지만 이겼다. 근데 그 경기를 봤을 때는 그 제가 항상 우완절에 강조하는 수비수 친구가 있죠. 카리코. 이 친구가 또 안 나왔거든요. 직전 경기도 안 나왔고 현재 2경기째 안 나오고 있다는 거. 이 친구가 없다면은 당연히 수비 조율적인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고 얘가 나와야지 그나마 실점률도 뭐 방어가 되고 하는데 몸 상태에 뭔가 문제가 있나 안 나오고 있어요. 얘가 뭐 국대를 차출 당했냐 그런 것도 아닌데 오늘 또 나올지 안 나올지를 몰라요. 뭐 당연히 라인업을 보고 가시면 더 좋긴 하겠지만은 얘가 안 나온다면은 더욱더 뭐 역습 상황에서의 뭐 한 방을 또 쳐맞을 가능성도 충분히 높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얘 여부가 또 중요하긴 해요. 중요하긴 하고 그리고 공격면에서는 그래도 쿠아시 이 친구가 복귀하면서 직전에도 골을 넣어줬죠. 현재 뭐 5경기 3골을 넣어주고 있고 근데 그 외의 용병들 있잖아요. 뭐 냐호르라든지 바티스타 그리고 실바 이렇게 있는데 얘는 현재 뭐 5경기째 빵골 그리고 바티스탕은 직전에 결장을 했지만 뭐 그래도 뭐 6경기 한 골로 역시 제 역할을 못 해주고 있고 실바는 아직까지 뭐 부상으로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엔 여기도 뭐 용병 4명은 다 사용할 수 있지만 카리코가 오늘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고 그나마 믿을 수 있는 거는 쿠아시밖에 없다. 여기도 실질적으로 뭐 그렇게 공격력이 좋은 팀은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썩 뭐 믿음이 좀 가진 않아요. 그리고 이번 시즌에 이제 맞대결이 있었죠. 그때 당시 뭐 우한절이 2대 0으로 아까도 말했지만 이겼다고 말을 했지만은 경기 내용도 비슷했고 추가적으로 칭다에서 또 자살골을 한 골 넣어줬고 결국에는 얘네가 넣은 거는 한 골밖에 없어요. 한 골밖에 없다. 그런 점을 봤을 때 요 경기는 뭐 칭다하가 당연히 오늘 뭐 주포도 결장 있고 해갖고 우한절의 승을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얘네가 닥치고 수비만 한다면은 진짜 수비 라인이 경고하면서 그냥 중국에 있는 팀 상대들로는 과연 뚫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계속적으로 들더라고요. 뭐 얘네가 뭐 상하이 상강이든 아니면 광저 헝다든 솔직히 걔네들도 힘들어하는 걸 봤거든요. 그 상하이 상강전 얘네는 더욱더 공격력이 그렇게 뛰어난 팀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요 경기 칭다의 프랜승을 보도록 할게요. 칭다의 프랜승을 보고 그 다음에 2.5 기준 뭐 그렇다고 해서 얘네가 메인 스트라이커도 없는데 칭다가 뭐 최소한 지지 않는 경기를 한다고 보면은 골은 많이 나올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 경기는 2.5 기준 언더까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키포인트는 그거예요. 칭다가 수비적으로 나올 건데 우한절이 그거를 뚫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 그리고 이번 시즌 맞대결을 했을 때도 우한절이 뭐 그렇게 경기력을 압도한 것도 없고 골랑 해봐야 뭐 한 골은 자책골, 한 골은 얘네가 넣었다 하지만 닥치고 수비를 한다면은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최근에 경기를 봐도 무승부가 굉장히 많죠. 그만큼 수비 전술은 괜찮습니다. 칭다 승보단 무 확률이 높냐고요? 무승부 원래 무승부를 생각했는데 신기하게 우한절이 이번 시즌 시작하고 나서 무승부가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불안하다. 그래갖고 제가 프랜승을 보는 거예요. 얘네가 한 번도 무승부를 캔 적이 없거든요. 시즌 시작하고 나서. 그래갖고 프랜승을 보는 거예요. 프랜승 배당 나쁘지 않지 않나? 1.71이면 괜찮네. 그냥 프랜승만 볼게요. 풀보단 언더가 좋냐고요? 풀보단 언더가 좋냐고요? 그냥 반반인 것 같아요. 저는 반반. 그냥 반반인 것 같은데 어차피 칭다가 프랜승을 할 거면은 골이 3골 이상은 안 나올 것 같은데 나는 나는 골이 많이는 안 나올 것 같은데 굳이 뭐 진짜 굳이 생각을 하라면은 한 뭐 55대 45로 나는 칭다 프랜승이 좀 더 나을 것 같은데 55대 45 정도로 칭다 프랜승이 나는 좀 더 나을 것 같은데 근데 뭐 그냥 거서 거기에요. 그냥 뭘 하나를 확 이게 더 좋다라기보다는 그냥 거서 거긴데 굳이 보라면은 칭다 프랜승이 좀 더 낫지 않나.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경기 할게요. 베이징 거한 대 충칭이.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경기 할 건데 우리 베이징이 형님들 나오는데 베이징 형님들 요새 상태가 별로 안 좋죠. 지금 3경기째인가 승리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일단 베이징과 뭐 화려해요. 스쿼드 자체는 뭐 용병 비에라 뭐 바캄프 그다음에 장윤닝 뭐 위다바오 앨런 뭐 아우구스트 그다음에 뭐 김민재 뭐 용병도 많고 국대 자원도 좋고 하는데 요 근래 상태가 안 좋죠. 그 스자용 창전 2대2 무승부 가장 최근 경기 그때 이제 전반 35분쯤에 골키퍼가 퇴장을 당했죠. 근데 뭐 겨우겨우 페널을 얻고 2대2 무승부가 됐고 그 전 경기에서는 또 상강전 패배를 했고 칭다오전에서는 3대0으로 리드를 하다가 박한부가 갑자기 부상으로 소림 태클 맞고 나갔죠. 나간 순간부터 갑자기 경기 양상이 이상하게 바뀌면서 3대3 무승부까지 되고 현재 지금 베이징 관을 뭐 신뢰가 좀 안 가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베이징 관이 그때 골키퍼가 퇴장을 안 당했으면은
충분히 이길 만한 경기였어요. 뭐 한 명이 없다고 해서 가두리 당한 것도 아니고 거의 비등비등했고, 추가적으로 바캄프가 지금 연속 지금 3경기째 골을 기록하고 있고 폼은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앨런도 최근에는 이제 교체 출전을 하다가 직전에 선발로 나왔고 또 골도 기록하고 뭐 3경기 2골 넣어주고 있는데, 직전에 얘가 그 골키퍼 퇴장당한 것 때문에 강제로 교체를 당했죠. 그래가지고 용병 한 명 또 없이 또 경기한 부분도 있고 좀 안 좋은 악재들이 많았어요. 추가적으로 베이징관의 지금 센터백 라인 빈민재와 위다바오가 계속적으로 좀 불안감은 있어요. 불안감은 있는데 언제든 근데 득점력으로 찍어 누를 자원들은 많기 때문에, 오늘은 또 갑자기 퇴장을 당하고 누가 부상으로 실려 나가지 않는 이상은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 상대가 충칭 리파, 뭐 제가 뭐 중국 축구에서 가장 별로 신뢰가 안 가는 팀이기도 하고, 뭐 그걸 떠나서 일단은 충칭 리판이 용병은 다 나올 수 있거든요. 용병도 많아요. 무려 한 5명이었나? 뭐 알렌 있고, 그 다음에 뭐 시리노, 실바, 마르시뉴, 그리고 뭐그 미에르 제엡스키, 총 용병이 5명. 그것도 수비 용병은 한 명도 없고 이제 공격적인 용병밖에 없어요. 근데 얘네가 영 시원찮아요. 물론 많은 경기를 출전하지 않았고 그 자가격리 때문에 못 나온 부분도 있었는데, 알렌 3경기 1골, 시리노 뭐 5경기 1골, 실바는 5경기 빵골, 마르시뉴도 뭐 5경기 빵골, 미에르제프스키도 5경기 빵골. 그만큼 득점 자원이 없어요. 그나마 뭐 국내 자원들이 넣어준다고 하지만 중국 축구는 역시나 용병이 잘해줘야지 뭐 상위권을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현저하게 떨어져요. 얘네가 다 나온다 해도 솔직히 임팩트는 거의 없다. 그리고 충칭이 스자용 창정 경기를 하면서 알렌과 실바가 다시 복귀를 했어요. 원래 결장을 했었는데 그때 결장을 했는데 직전 경기에서 다시 복귀를 했고, 근데 복귀를 했지만은 그 상대가 누구였냐? 상하이 상강이었죠. 상하이 상강전은 이제 3대0 개떡 빨렸고 거의 가돌이 당했죠. 용병이 뭐 물량이 많다 해도 이 클래스가 떨어지면은 확고하게 안 좋아요. 안 좋고, 그리고 이번 시즌 충칭리판이 베이징 거안전한테 2대1로 졌죠. 근데 그 경기 이번 시즌 충칭이 베이징한테 2대1로 패배.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베이징이 이때 초반에 퇴장을 당했어요. 전반 초반에. 근데 수적인 열세가 수적인 이제 우세지, 충칭리파는 수적인 우세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는 2대1로 졌어요.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야, 그때는 이제 충칭리판이 용병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때는 용병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럼 베이징 고아는 용병이 다 나왔지 않았냐? 아니에요. 그때 당시 보면은 앨런만 65분 소화를 했고 전반에, 나머지 바캄부라든지 세테르 그리고 비에라는 교체로 나왔어요. 앨런이 나가고 나서 바캄부가 교체돼서 나왔고 후반에, 그리고 나머지 뭐 비에라라든지 뭐 세테르 이런 애들은 90분 막바지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결국엔 뭐냐? 얘네도 용병 한 명만 데리고 경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베이징관이 수적인 열세인데도 불구하고 승리를 가져갔다. 그렇게 생각하면 실질적으로 뭐 용병 한 명이 있다고 하지만은 국내 싸움에서 충칭리판이 뭐 베이징관한테 상대가 안 됐다는 거죠. 압도를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오늘은 이제 용병이 다 있고 뭐 제대로 경기를 한다면은 뭐 직전처럼 초반에 퇴장이 나오면 또 변수는 낼 수 있겠지만은 그런 부분만 없다면은 요 경기는 저는 베이징 거안이 잡아갈 것 같습니다. 요 경기는 저는 베이징 거안의 승을 보고 2.5 기준 요 경기는 오버까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오버를 보는 이유는 베이징 거안이 최근에 수비 라인이 그래도 좀 불안하기 때문에 뭐 한 골 정도는 먹힐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 더 나아가서 2대1이라든지 3대1, 어제 약간 상하이 상강 느낌처럼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경기는 베이징 승의 오버. 되셨죠? 아까도 말했지만은 베이징 거안이 이번 시즌 한 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충칭리판 상대로 2대1로 역전승한 거 보면은 그렇다고 해서 용병이 뭐 풀가동 됐냐? 그것도 아니고 끼케야 앨런 혼자 있었고, 그냥 실질적으로
국내 자원에서 밀렸다고 보시면 돼요. 국내 자원 뭐 한 9명 대 충칭리판 뭐 11명 요 정도 느낌으로 뭐 용병이 있고 없고 차이는 확실히 크긴 하지만은 그때 당시 앨런도 폼이 뭐 많이 올라온 상태가 아니었죠. 뭐 코로나 자가격리 하고 나서 뭐 첫 경기기도 하고 요 경기는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